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갔다가 오늘 새벽 비행기로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 한국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안 그래도 요즘에 투자하는 게 정말 속이 상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해방을 놓고 있으니까요.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도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오늘 아침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 벡트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트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결과를 보면서 내일 청약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MNC 솔루션이 청약을 시작하니까 두 종목은 비례 청약 기준으로는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NC 솔루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오늘 영상 마지막 무렵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월 16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MNC 솔루션과 함께 상장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MNC 솔루션이 벡트의 수급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벡트 입장에서는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급은 벡트 쪽으로 대부분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장 일정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964대 1이었고 2065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3.1%였는데요.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3.1%, 건수 기준으로는 2.5%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확약이 조금 적극적으로 늘어난다면 10%를 넘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주관사가 조금 신경을 써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공모 가격이 3,900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단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관 중에서는 무조건 받으려고 공모 가격을 상단 초과로 써내는 기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기관들은 이제 배정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공모가를 초과시키지 않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는 과열되지 말고 이런 스탠스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도록 하고 여하튼 벡트는 이번 IPO로 185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시가총액이 535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벡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매출이 큰 분야는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큰 TV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학교나 회사의 회의실에서 강의나 미팅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였고요. 이런 칠판을 학교나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액이 491억 원이었는데 4분기 매출액을 감안해보면 전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흑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률이 매년 줄어든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22년에는 이익률이 7%였지만 올해 3분기까지 이익률이 3%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밸류를 체크를 해보니까 밸류도 조금 아쉬웠는데요. 공모 가격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던데 앞서 보셨겠지만 올해 이익이 조금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신 4개분기 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억 원이었고 그러면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약 35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사업 측면으로 보던 실적 측면으로 보던 이렇게 밸류를 30배 이상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유사기업 중에 PER 50배 넘게 받는 종목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밸류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았고 또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물량 조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보다는 청약 조건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수요 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총 475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요.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7만 6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약 1억 4,8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이 50주로 증거금은 9만 7,500원이 필요하게 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었는데요. 135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모집 수량의 약 3분의 1이 구주 매출입니다. 최대 주주가 본인 지분을 매각한다는 점은 큰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구주 매출을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냥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 조건이 괜찮은데요. 일단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장일에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이고 상장일에 약 46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는 33% 정도라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니까 유통금액은 약 1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통금액이 가볍고 기존 주주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상장일의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공모주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와 그 다음에 상장했던 스펙 두 종목은 상장일에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특히 시초가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왔다고 자랑한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스펙은 앞선 두 종목보다 시초 가격부터 꽤 높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 덕분이라도 당분간 상장하는 종목들은 주목을 꽤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벡트가 상장하기 전에 스펙 두 종목이 연달아 상장하게 되는데 스펙 두 종목이 그럭저럭 무난한 시세를 보여준다면 좋은 흐름은 벡트까지는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벡트 입장에서는 MNC 솔루션이 약간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측면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약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청약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약 13,000계좌가 참여를 했고 증거금은 134억 원이 들어왔던데 오늘 국장이 계엄령 이슈 때문에 엄청 어수선하기도 했고 또한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 대비 약 5배 정도 늘어나는 6만 5천 계좌를 예상을 하고 균등 배정으로는 약 9주 정도 배정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불기간이 4일이니까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증거금이 1.2조 원 정도는 들어오면서 비례 경쟁률 1000대 1 정도로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비례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한 주 배정 증거금이 195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금리 3% 파킹 통장 기준으로 4일간 이자가 약 540원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청약을 할 경우에 상장일에 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그래도 약간의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NC 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기관 경쟁률이 8대 1이었고요. 198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요 예측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그 결과로 공모가는 하단 가격보다 19% 낮아져서 결정이 되었는데 6만 5천 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을 패스할 생각인데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공모가 산정부터 뻥튀기가 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집하는 수량의 50%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고 거기다가 벡트와 같은 날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급 측면으로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벡트는 한번 비례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개인적으로 청약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한 공모 단가도 낮으니까 그냥 저의 계좌만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도 밸류 측면에서 보면 공모가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밸류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괜찮아 보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상을 했던 경쟁률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비례 청약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축은행들 3분기 경영 실적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여행 간 것 때문에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하튼 내일은 이 내용으로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